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박사입니다. ARM 차이나 중국 이름 안모커지, 이 회사의 동사장 겸 총경리인 우송양이 동사회의 결정에 불복을 하고 파면 결정에 대항하고 있어서 국제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는 이 사건이 단순히 회사 내의 권력투쟁 같은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 중국 정부의 의도가 있지 않느냐, 이런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이 배후에 중국 정부가 정말 있다면 중국에 설립된 세계 각국의 하이테크 회사들이 같은 방식으로 중국 법인의 지배권과 기술을 빼앗길 수도 있다는 그런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겠죠. 이 우성양, 이 사람은 2004년에 ARM에 입사를 했고 2013년에 그레이터 차이나 지역의 프레지던트가 되었습니다. 2014년에 ARM 글로벌 집행위원회의 일원이 되었죠. 말하자면 다국적 기업에서 승승장구한 사람입니다. 2018년에 ARM 차이나가 설립될 때 우성양은 순조롭게 동사장 겸 총경리직을 맡아서 오늘날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프트뱅크가 2018년 ARM 차이나의 지분 51%를 중국에 매각을 했죠. 그리고 이 중국 측 인수는 중국의 두 개 펀드가 연합한 것이고 실제로는 중국 안에 여러 자본이 모여서 구성된 것이라고 합니다. 타이완의 차이나 뉴스에 따르면 이 사건의 시작은 지난 6월 4일에 ARM 차이나의 동사회가 열렸고 여기서 7대1로 우성양의 면직을 결정한 일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우성양은 이 동사회 결정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면서 이 의견을 인정하지를 않고 계속 ARM 차이나의 동사장 겸 총경리로서 근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ARM 차이나의 동사의 구성을 살펴보면 우성양 본인, 그리고 중국의 후보지진, 그리고 중국의 펀드인 RRJ에서 3사람, ARM 본사에서 2사람, 소프트뱅크 본사에서 1사람, 소프트뱅크 차이나에서 1사람, 그리고 썬더소프트, 이렇게 9사람입니다. 모두 이 세계에서는 쟁쟁한 인물들이죠. ARM 영국 본사는 동사회가 열리기 전인 6월 1일에 이미 우성양의 동사의 지위를 박탈했다고 합니다. 결국 8명의 동사가 참가를 해서 단 한 사람이 우성양을 지지를 해서 7대1로 면직이 결정이 됐죠. 그 후 6월 10일에서 7월 20일까지 ARM 차이나는 4차례에 걸쳐서 언론 보도자료를 내면서 저항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우성양이 ARM 차이나를 계속 경영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번 동사의 결정에 법적 하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CEO를 비롯한 ARM 차이나의 직원들이 우성양에 대한 지지를 공개적으로 표명한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보도자료에서는 영국 본사에 대한 비판을 하면서 중국 정부 그리고 중국의 각계각층에게 핵심 기술 전략 자산을 보호해달라고 요청을 한 것입니다. 바로 이 일 때문에 문제가 커진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우성양은 왜 동사회의 법적 하자가 있다고 하는가? 이것은 중국 측 지분에 대한 것입니다. 당초에 ARM 차이나를 설립할 때 지분을 인수했던 RRJ 그리고 후안창신지진, 이 두 펀드는 중국 측 지분을 합하면 51%이고 지배주주로서의 영향력을 높이기 위해서 이 두 회사는 51% 주권 행사에 있어서 공동관리, 공동행동을 하기로 협정을 맺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중국 측의 두 주주회사의 입장이 이번 우성양에 대해서 달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는 찬성하고 하나는 반대한 것입니다. 저는 설령 두 회사 간의 이견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이 ARM 차이나의 동사회 의사결정에 왜 문제가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중국 현지의 변호사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두 회사 간의 협정의 내용이 완전히 파악돼야지만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우성양 측의 대응에 대해서 ARM 영국 본사에서도 2차례에 걸쳐서 언론 보도를 했습니다. ARM 본사는 여러 경로를 통해 확보한 증거로 볼 때 우성양은 회사 측의 이해의 충돌을 일으켰고 회사에게 준칙 위반 사실을 알리지도 않았다. 이에 따라서 해임을 했다. 이렇게 첫 번째 언론 보도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언론 보도에서는 역시 우성양 이 본인은 회사의 공장, 그러니까 회사 인감을 제출할 것을 거부하고 또 사사건건 허위 사실을 유포를 했다. 이런 일들은 중국 내 반도체 산업의 발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이렇게 발표를 했죠. 이러한 발표에 있어서 ARM은 아마도 중국 국민들의 정서를 의식을 했는지 우성양은 미국 국적자다라고 국적을 부각하면서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이 사람이 회사의 동의도 얻지 않고 외부에 개인적으로 알파텍처라는 펀드를 만들어서 운영을 했고 이 펀드를 이용을 해서 선전시에 있는
이웨이티엔즈라고 하는 회사, 그리고 중국 내 TWS 칩 제조업체인 항센커지, 이 회사에 투자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센커지 같은 경우에는 ARM의 큰 고객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회사의 지위를 이용해서 개인적인 이익을 도모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양측의 언론 발표 내용을 보면 엄청난 비리라고 할 만한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슨 형사소송 대상이 될 만한 그런 일들도 아닌 것 같고요. 이런 류의 갈등은 많은 나라에서 가끔 볼 수 있는 그런 일이죠. 우리나라에서도 몇 번 일어난 적이 있고요. 그리고 우성양 본인도 미국 사람인데다가 동사회 구성을 봐도 인종만 중국계지 대부분 외국 국적자입니다. 그래서 사실 따지고 보면 중국의 민족 정서를 건드릴 만한 그런 일은 아니죠. 그리고 우성양과의 갈등의 진정한 내용은 이 우성양이 동사회나 영국 본사의 의견을 무시하고 독단으로 경영을 했다는 것입니다. 정두에 ARM 서부연구소를 설립을 했고 난징에 AI 연구소를 설립을 하기도 했는데 모두 ARM 본사나 동사회의 뜻을 어기고 본인이 독단적으로 결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또 회사의 설립 당시에 이 동사회는 선전시 정부와 약속을 한 바가 있는데 그것은 선전시에 헤드쿼터를 크게 설립한다는 그런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성양은 이런 것도 모두 무시해버렸다고 하죠. 그러므로 본질적으로 이 사건은 회사 내에 있는 경영층 내부의 갈등, 이것이 근본적인 이유일 뿐입니다. 그렇지만 이 사건이 중요성을 띠게 되는 것은 중국의 시스템 온칩 시장의 95%가 ARM의 아키텍처와 기술을 사용하여 개발되고 있기 때문이죠. 중국의 150개가 넘는 하이테크 기업들의 기술 개발이 바로 이 ARM의 기술에 의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화웨이, HIK, 유니삭 이런 대형 기술 회사들이 모두 ARM의 기술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죠.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기술을 더 이상 제공하지 않으려 하는 이 시점에서 ARM도 중국에 대한 기술 제공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기 시작을 했죠. 타이완의 TSMC 또한 더 이상 화웨이의 제품을 공급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국산 반도체 회사들은 기술적으로 적어도 경쟁사 대비 한두 세대 이상 뒤떨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죠. 이런 상태에서 중국 정부 입장에서 보면 ARM이라는 영국 회사의 기술 협력을 계속 유지하고 싶은 것이고 이런 배경을 인식했기 때문에 우성양과 ARM 차이나의 중국 직원들이 중국의 애국심 그리고 민족 감정 여기에 기대려 하는 것으로 보이는 것이죠. 이 문제는 7월 28일에 ARM 차이나 직원들이 우성양에게 동조하는 그런 공개 서신을 띄우고 서명들을 함으로써 더욱 정치성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기 보여드리는 ARM 중국 직원들 명의의 공개 서신을 보면 ARM 차이나는 중국 자본이 51%, ARM 본사 지분이 49%다. 그러므로 당연히 중국 측의 51% 지분에 해당되는 권리를 가진다. 그렇기 때문에 ARM 차이나는 영구히 독점적으로 중국 시장에서 ARM의 기술과 제품을 판매할 권리가 있고 ARM의 아키텍처를 이용해서 나름대로 자주적인 연구 개발을 할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ARM 차이나는 2019년도에 매출을 50% 증가시켰고 ARM 글로벌 IP 매출이 27%나 차지하는 성적을 냈고 수익의 100% 증가를 달성했다. 우리가 이렇게 잘했다. 그리고 자기들이 독립적으로 연구 개발을 해서 AI를 위한 조이, IoT를 위한 CPU 코어인 싱천, 그리고 IoT 플랫폼인 산하이 이런 것들을 개발해 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ARM 본사와는 관계없이 자기들은 지속적으로 ARM의 아키텍처와 기술을 사용해서 독립적으로 더 기술과 제품을 개발해서 중국 시장에서의 활동을 계속하겠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상당히 일방적인 이야기가 아닐 수 없지요. 중국 지분 51%를 무시한 게 아니라 중국 지분을 가지고 있는 중국 회사들이 의견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직원들의 감정은 이해가 됩니다. 동사들의 반대도 불구하고 우성양이 정두나 난징에서 연구소 설립을 강행하고 이렇게 추진하는 것을 봤을 때 직원들의 눈에는 우성양은 진정으로 중국을 사랑하고 직원들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보일 수 있고 동사들은 정치적이고 이해관계만 따진다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회사의 전략적인 큰 정책은 직원들의 감정이나 직원들의 시각에서 결정할 일은 아니죠. 최고 경영진과 주주들이 결정할 일입니다. 그리고 생각해보면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중국 측이 51% 지분을 가진 데 있습니다.
그러면 ARM 본사는 왜 51%라는 지분을 매각한 것일까요? 이런 리스크는 없다고 생각했던 것일까요? 돌이켜 생각해보면 2018년도에 소프트뱅크가 ARM 차이나의 지분 51%를 7,752억 달러라는 큰 돈에 후한 창신 지진에 매각을 했었을 때 아마 51%의 주도 지분을 넘긴다 하더라도 그 기술이 본사에 있는 한에는 실질적인 컨트롤은 ARM 본사가 장악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더구나 매입하겠다는 사람들은 재무적 투자자들이었죠. 그리고 51%가 가지는 무게 때문에 주가도 더 좋게 받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6월부터는 엔비디아가 소프트뱅크로부터 ARM을 인수하려 한다는 소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일부 매체들은 엔비디아가 자사 주가가 고공행진하고 있는데 힘입어서 ARM을 현금으로 320억 달러 이상을 주고 인수하려 한다고 그렇게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320억 달러라면 원래 소프트뱅크가 인수한 가격이 310억 달러이니까 과거 소프트뱅크의 엄청난 실적에 비교해 볼 때는 그렇게 뛰어난 거래는 아니겠죠. 물론 일부 다른 매체에서는 거래 금액이 이보다는 훨씬 큰 금액이다라고 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2배 가까운 금액을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렇지만 이렇게 금액이 줄어들게 된 것은 바로 이 ARM 차이나 사건이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아무튼 양쪽이 이런 식으로 대치를 계속해 나간다면 종국적으로는 중국 정부의 태도가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중국 정부는 아무런 입장 표명이 없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미디어들도 입장 표명이 전혀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중국 정부의 입장이 있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ARM 차이나는 중국 측 지분이 이미 51%, 다시 말해서 중국 측이 경영권을 이미 확보하고 있는 회사죠. 만일 중국 측 지분과 외국 측 지분이 서로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면 중국 정부가 개입을 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현재는 중국 지분 내부에서 의견이 갈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ARM 본사가 중국과의 관계가 완전히 결렬된 것이냐 하면 아직은 그렇게까지는 안 됐다고 볼 수 있거든요. ARM도 중국 시장을 잃고 싶지 않아 하죠. 또 현재 상태에서 ARM과 같은 반도체 기술 제공 회사와는 가능만 하다면 계속해서 협력하고 싶은 것이 중국 정부의 입장일 테죠. 그리고 현실적으로 이미 제공된 과거 버전의 ARM 기술은 중국 입장에서는 지금도 계속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굳이 긁어부스럼을 만들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이 사건은 미중 간의 갈등이라는 그 상황을 이용해서 기업 내부의 이해관계의 충돌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돌려보고자 하는 그런 의도에서 시작된 사건이 보다 큰 의혹을 불러일으키면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게 된 그런 사건으로 생각이 됩니다. 진실은 한 다국적 기업의 고위 경영자들 사이의 의견 불일치와 권력투쟁, 바로 이것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